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부천에는 함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시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아침부터 북적이는 식당 앞. 조금 특별해 보이는 이 식당 안에는 어르신 손님들만이 가득합니다.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냉면을 삶는 직원들은 모두 청년들.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00원의 식사를 대접하는 행복한 식당의 모습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복한 식당은 7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 비율은 32.8%로 이는 2020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벗이 없는 독거 노인들은 하루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행복한 식당을 섬기고 있는 부천 성만교회는 대화의 기회가 없는 독거 노인들이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중복을 맞은 지난 30일에는 성만교회 청년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께 이제 여쭤보니까 냉면을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셨다고. 근데 식당에서는 냉면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냉면을 다 삶고 빨아야 돼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냉면 하겠다.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는 어르신들께 행복한 식당은 단순한 식당의 의미를 넘어 누군가와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근데 다 알아요. 지금 한 7, 8분은 교회 출석하실 거예요. 씻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랬던 분이 지금 이제 4년 지나면서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식당을 방문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냉면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맛있어. 파란 떡도 하나 더 얻어 먹고 고구마 부친 것도 하나 더 얻어 먹고. 젊은이들도 수고가 많았어요. 계속해서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뜨거운 폭염 속에도 아침 일찍부터 식당 앞에 모이는 어르신들. 이들에게 한 끼 식사보다 반가운 것은 이곳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한마디입니다.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여주 소망교도소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북미를 휩쓸고 현재 국내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특별 상영했습니다. 지난 1일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된 상영회에서 영화를 관람한 수용자들은 간음을 저질러 돌에 맞을 뻔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꼈다면서 출소 후에도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 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상영회에 함께 참석한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은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수용자들도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서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씁니다는 캘리그라피 1세대 청년제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온 30년 사역의 기록입니다. 광고 디자인에서 말씀 그래피로 그리고 선교로 이어진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은 지친 사역자와 성도에게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사명을 되새기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치열함으로 둘러싸인 경쟁 시대. 이 책은 그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돌파할 길을 제시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현실적인 7가지 고민을 깊이 다루며 각 장마다 요약 도표와 개인 묵상 미션, 소그룹 나눔 질문을 담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소망을 찾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이 책을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전한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와 기도법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자 우리의 전 삶을 아우르는 기도,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7개 주제로 나눠 새롭게 주기도문을 소개한 이번 책을 읽으며 기도문에 대해 다시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변혁은 전통과 율법주의에 갇힌 예배의 한계를 넘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배 장소, 성직자 중심 구조, 봉사 방식 등에 숨어있는 율법적 요소를 진단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예배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삶이 예배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알아가길 원하는 모두에게 깊이 있는 학습 자료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설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윤리를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로 보지 않고 복음과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인간과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핵심 사건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풀어냅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가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관련 내용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이국진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회정책연구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합동총회 내 마련된 신설 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단 내에서 교단이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네네. 그런 열망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열망들이 결실을 맺어서 작년 11월에 총회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제가 3년의 임기로 초대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회정책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한 조사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총회정책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워크숍을 하면서 네.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기됐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먼저 현실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는 것이 출발이 되었는데 네네. 이번에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런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청년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오늘날 교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떠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조사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조사 결과가 지금 총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홈페이지 안에 280여 쪽이 넘는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대부분 나왔지만 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탈할까, 왜 이탈할까라고 하는 원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이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인의 신앙이 좀 연약하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쉬고 싶다 등등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가장 이탈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탈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탈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었다. 물론 여기서 안심할 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이것이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의 이탈 문제가 사실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걸 이제 문자로 확인을 하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청년 중 10명 중에 6명이 1년 내에 떠난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것은 모든 청년 중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느냐를 조사한 게 아니고 떠난 사람들 혹은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탈이 일어났는가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정말 이탈을 하게 되었거나 이탈한다면 무슨 요인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기간이 얼마인가 이런 쪽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가난 성도라든지 또 여러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인식을 넘어서 대안의 실천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듣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들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형태의 교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청년 중심의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청년 부서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교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교단 차원에서 청년들 중심의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청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벌써 생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회들도 많이 개척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이나 교회가 청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청년들이 떠나는 걸 막는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역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청년을 위한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교단과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장합동총회 총회정책연구소 이국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해 피해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비 예보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당한 곳의 복구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차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